1번. 자, 1번 보게 되면 그쵸. 예전에 많이 했던 반감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뭐 그렇게 내용상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그냥 보시면 단순적인 문제예요. 한번 잡읍시다. 자, 시간 t에 따라서 감소하는 함수 ft에 대해서 ft 플러스 c가 2분의 1 ft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t에서 시간이 c만큼 더 경과한 후가 그 전의 양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c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정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만족하는 값을 요거를 어쨌건 반감기라고 얘기한다고 되면 우리가 일단 얘를 만족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세요. 자, 3에 자, 요거 부호 조금 조심해 줘야 되겠죠? 요거 t 플러스 c를 넣을 거예요. t에 플러스 c를 넣겠고, 그치? 그래갖고 2분의 1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에 마이너스 t가 돼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게 나눠주게 되면 지워지겠죠? 그래서 3에 마이너스 c가 뭐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쵸?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1제곱씩을 해주게 되면 얘는 3의 c가 되겠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c는 로그 3의 2가 되더라. 그쵸? 그래서 그렇게 4개 1번은 문제 풀 수 있었고, 자, 로그 방정식에서 선생님 중요한 거는 뭐냐? 무조건 이 문제 밑이 같네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는 뭐를 먼저 만족을 해줘야 되냐면 밑과 진수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는 먼저야 항상 이게 중요해. 4 더하기 x는 0보다 크고 4 마이너스 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겠고, 여기서는 여러분 4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이걸 뽑아 놓고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 거지. 로그 2에 4 더하기 x가 되겠고, 밑이 같으니까 아시죠? 4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선생님 로그 2에 자 3도 바꿔봅시다. 그러면 8이 돼줘야 되겠죠. 그럼 밑이 같고 선생님이 진수가 서로 같으면 되겠어. 그러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16 마이너스 x제곱이 8이 돼줘야 되겠고요. 따라서 x제곱은 8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x의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고 하나는 뭐가 돼?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요. 뭐 근각계수학에는 먼저 뽑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거 들어가게 되면 몇이 될까? 루트 8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8과 루트 8이 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답을 뭐가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두 개의 답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두 개 곱하는 거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3번 문제는 선생님이 로그 5의 11을 AB로 맞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얘도 쫙 느껴지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5, 5. 그러니까 밑이 일단 같지 않거든. 그 나는 밑변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하나의 진수가 5고 하나의 밑이 5. 그러면 밑과 진수로 바꿔서 뭐가 되는 거죠?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마침 로그 5를 물어보네. 그러면 나는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바꿔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 왜냐하면 로그 5의 2가 되면 밑과 진수를 바꾸는 거가 되겠죠? a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밑이 드디어 5를 맞춰줬네. 그러면 선생님 얘를 어떻게 되는 걸까? 한번 찢어볼까? 로그 5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로그 5에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빼고요. 더하기 로그 5에 3이 됩니다. 그럼 2에 곱하기 요게 5의 2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a분의 여기 있죠? a분의 1이 돼줘야 되겠고 5의 3의 값은 b가 되더라. 그러면 얘는 b 더하기 a분의 2의 값이 나오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돼줘야 되겠죠. 간단하죠?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4번 문제는 역시 자연수 n이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고, 그치? 그러면 자연수 n이라는 말 나오고 그 n이 2부터 10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것의 n 제곱 근 중, 그렇지, 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이게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묻는 게 어떤 봐.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숫자의 n 제곱 근 중, 그렇죠? 그 뿌리, 그렇지? 뿌리 근자 쓴다 그죠? 뿌리 중에서 음수가 존재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음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되면 선생님 한번 생각해봐. 그 n제곱근을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하게 되면 그 뿌리를 다시 n제곱으로 키우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의 마이너스 18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봐. 이 얘기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그럼 요거를,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 그게 이제 음수가 존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오른쪽은 선생님 보세요. x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인 거야. 그치? 상수, 그쵸? 상수가 될 거고,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요거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얘는 이런 게 되겠지. 봐, 복습 겸 한번 보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n이 선생님 뭐가 되냐면 짝수가 되면 y는 xn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n이 홀수라면 n이 홀수라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생각에서 뭐가 되냐면 n제곱근 중 음수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요거 상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봐봐. 이 y, 선생님 얘 y 꼴 그리게 되면 얘는 분명히 x축에 평행하게 나올 거예요. 봐, 이렇게 돼서 자,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와 얘와의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지. 교점의 x 좌표가 해가 될 텐데 그 x 좌표가 바로 뭐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일까? 0보다 작은 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y꼴 요 상수를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없을, 여기가 딱 만약 여기 써봐봐. a가 0보다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3n이 여기 있다고 되면 짝수에서는 없어요. 그치? 근데 홀수에서는 뭐가 나오는 걸까? 여기 존재하잖아. 여기 교점이 분명히 음수가 존재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n이 홀수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n이 홀수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의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지.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있긴 있는데 양수에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가 y꼴, 선생님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말이죠. 요 그래프가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값이.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9n에 플러스 18이 0보다 작은, 아니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0보다 뭐 줘야 되는 거지?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n-3에 n-6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큰 거보다 크고 n은 3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쵸?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봐봐. 자, n이 홀수잖아. 홀수면서 6보다 큰 거는 뭐가 되냐면 n이 7. 그쵸? 9. 그죠? 홀수면 7하고 9하고 1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3보다 작은 홀수는 뭐밖에 안 나온다? 1인데 1이 없어요. 여기 2부터 출발하잖아요. 아, 그러면 홀수일 때는 7과 9와 뭐가 돼? 11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짝수 부분에서 올라가자. 그러면 짝수, 여기 선생님 짝수 봐봐. 짝수 보라는 건 여기 보라는 거야. 여기 봤을 때 음수 부분에서는 교점이 아예 없어. 짝수 제곱근의 음수 값은 없죠. 근데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 선생님 여기 뭐야? 만족하는 게 있다 이거죠. 여기 값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존재하는 거야. 선생님 값이 있는데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거 상수 있죠? 요게 어쨌건 요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의 마이너스 18이 0보다 커야 돼요.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거 봐봐. 마이너스 곱해서 인수분해하면 n-3, n-6이면 0보다 작겠죠. 그렇지? 그럼 n의 값은 3하고 6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n이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는 거죠. 3과 6 사이의 짝수는 3, 4, 그쵸? n은 4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그래서 이쪽 파트는 4가 나오는 거고 홀수 파트는 7, 9, 1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면 몇이 될까요? 16에다가 11이면은 27이 돼야 되겠고 앞에 4가 되니까 답은 31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3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말이죠. 요거 값의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거듭 제곱의 그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꼭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5번 문제는 이제 문제를 한번 조금 읽어보면 한번 보세요. 자, 로그 AX라는 게 있고 딱 봤더니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 C가 있죠. C가 지금 4분의 5, 뭐가 되는 거죠? 원의 중심이 4분의 5, 지금 0이 나오는 거죠. 그거하고 이 원하고 교점이 있대요. 그러면 교점이 나왔어요. 또 지수 로그에 구할 생각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요 교점이 나왔는데 일단은 연립은 안 되겠지 당연히. 로그하고 원의 방정식이 연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닐 거야. 근데 교점을 한번 구해봐야 되긴 하겠고, 일단 그쵸? 그다음 PQ가 좀 C의 지름일 때 얘가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C가 지름이라고 얘기된다는 거니까 PQ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P와 Q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데 원의 중심이 여러분 뭔진 모르겠지만 4분의 5, 0이 된대. 그럼 X축 위에 있는 거네. 그리고 PQ의 중점이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돼줘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 값을 구해달라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선생님 얘기가 여러 가지 선생님이 풀이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한번 잘 봐봐. 자, 선생님은 이런 거 같아. 요 P점의 좌표를 어쨌건 구해봐야 되는데 연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구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미지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얘가 P, 뭐가 나오는 거죠? P, 로그 A의 P가 돼줘야 되겠고 요거는 Q, 그쵸? Q, 로그 A의 Q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로 놓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할 것 같아. PQ의 중점이 4분의 5, 0이라고 놓고 풀 것 같아. 그러면 확실히 봐줘야 되는 게, 자, 중점 한번 구해볼게.
중점의 좌표를 선생님 C라고 얘기한다고 되면 자 2분의 P 더하기 Q 그쵸? P 더하기 Q에 2분의 뭐 나올까? 로그 A의 P 더하기 로그 A의 Q가 돼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몇이냐? 이게 4분의 5가 되겠고 이게 0이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치?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선생님 보니까 이거 옆으로 넘어가면 우리 2분의 5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 지금 분자에서는 이게 0이 돼줘야 되겠지 분자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자가 0이 된다고 되면은 로그 여러분 A의 PQ의 값이 0이니까 아 선생님 PQ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PQ가 2분의 5 나오고 곱이 이게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합이 뭐 선생님 할 때는 뭐 Q를 뭐 2분의 5 마이너스 P를 대입을 해줘도 되고 우리 이거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잖아. P와 Q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두 근의 합을과 곱을 아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t의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을 그죠? 0의 두 근을 얘 근을 p와 q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2t의 제곱 마이너스 5t의 플러스 1은 0이 돼줘야 되겠고 이게 나오는 거죠. 아니야 1이 아니군요 여러분. 여기가 2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2, 1 그쵸? 2, 1 마치게 되면 그래서 따라서 t의 값이 하나는 2분의 1이 나오고 하나는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점 좌표로 봤을 때 자 P점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2, 로그 A의 2가 돼줘야 되겠고 Q가 그쵸 2분의 1, 로그 A의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A 값은 그럼 오케이 X좌표는 선생님 구했는데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A 값 어떻게 구하겠냐 그쵸?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좀 특이한 거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제곱이 16분의 13 나온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PQ의 길이가 바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PQ의 선생님이 길이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PQ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몇 나올까? 자, 2-2분의 1의 제곱에 그쵸? 더하기 로그 A의 2의 빼기 만약에 로그 A의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2분의 4,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돼줘야 되겠고 그렇죠? 요거는 얘들아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1 쓰니까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 그러면 얘가 로그 A의 몇이 되는 거냐면 2의 2가 된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올리면 더하기 로그 A의 4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값이 PQ 제곱이니까 몇 나오는 걸까? 4분의 잠깐만 그렇죠? PQ 제곱이니까 요게 R 제곱이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럼 R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루트 13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름이니까 이 R이 2분의 루트 13이 된단 말이에요. 지름이니까 지금 여러분 PQ가 지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는 거겠죠. 지름의 제곱이니까 4분의 1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로그 A의 4의 전체 제곱은 빼게 되면 1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아시죠? 이 로그 a의 4의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1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 a의 값은 하나가 1분, 얘는 하나는 4분의 1이 되겠고 4가 돼야 되겠는데 얘는 안 돼. 왜냐하면 a가 여러분 1보다 크다라고 처음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답은 4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름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오케이? 지름의 성질이 아니라 뭐냐면 PQ가, 그러니까 지름의 성질이라고 표현보다 PQ의 지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PQ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4분의 5,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선생님 얘기는 지수 로그에서는 뭘 구하라? 교점 구하라. 오케이? 6번 문제는 선생님 좀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조금 한번 빼봤는데 한번 잘 봐. 선생님이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로그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로그에 만약에 1의 값이, 그쵸? 선생님 로그 1, 그쵸? 로그 2 이런 거에, 로그 3 이런 거에 선생님 얘기는 정수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되면, 그쵸? 선생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루트 13이 선생님이 대충 뭐라 할까? 정수 부분이 몇이냐라고 하면 정수가 되는 범위를 찾잖아요. 루트 뭐가 되는 걸까? 16보다, 그러니까 14를 예를 들질 않잖아. 이게 4가 되는 거고 얘가 루트 9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 정수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도 누군가 선생님 어느 정수 부분을 얘기한다고 되면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에 가까운 뭐가 돼? 정수 부분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보면 이 값은 분명히 로그 10보다는 작은 값들이거든. 그게 1이잖아. 그렇지. 그럼 1이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은 선생님이 볼 때 로그 9까지는 모두 뭐가 되는 거냐면 찾을 수 있죠. 얘는 0.뭐뭐뭐뭐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누가 나한테 질문을 로그 52.8 나왔으면 선생님 이거는 정수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52.8에 선생님이 꽂히지 말고 선생님 얘기는 52 보이죠? 그럼 52보다 선생님이 큰 거는 선생님 볼 때 로그 51이요 이렇게 들면 안 되지. 선생님 정수 부분을 고르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52보다 작으면서 정수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40 이런 거 되겠어 정수가? 아니잖아. 밑이 상형 로그니까. 그러니까 10보다는 크고, 그치? 얘는 분명히 로그 100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1.뭐뭐뭐 정수 부분은 1.뭐뭐뭐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부터 선생님이 좀 출발을 해서 그러면 선생님 하나 좀 얘기해 볼게. 자, 자연수라고 얘기되면 로그 x가 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봐봐. 또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자고. 정수 부분이 선생님 뭐 0인 거 있을 수 있겠죠. 정수 부분이 0인 거는 x값이 여기가 뭐가 될까? 정수 부분이 0이라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로그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값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값이 뭐가 되면 0.뭐뭐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거보다 작은,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값, 큰 정수가 뭐가 돼? 0.뭐뭐보다 바로 큰 정수는 로그 11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10보다 작은 거야 되겠죠. 그러면 정수가 0인 거는, 그죠? x가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값이 1, 2, 3, 4 쭉쭉쭉쭉 가서 9까지가 되는 것 같지. 그치?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정수가 1인 거는 뭔가요? 그러면 한번 봐. 그럼 로그 x의 값이 정수 부분이 1이라니까 1.뭐뭐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가 보다 작겠어? 로그 20이요.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20은 정수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수로 나오게 되려고 1.뭐뭐뭐가 되니까 얘는 선생님 분명히 아까 로그 10이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1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리고 로그 뭐가 되는 걸까? 거듭제곱 100. 그럼 얘가 딱 2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1과 2수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로그 100 되는 거죠. x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10, 11, 12 점점점점점 뭐가 되는 걸까? 99까지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책을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연습이 좀 됐으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얘 한번 보세요. 요거 봐. 요거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만족을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 이제 풀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로그 선생님 책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x이 정수 부분을 선생님 뭐라고 돼 있어? 정수 부분을 fx라고 정의한대. 그리고 x는 책에서 보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 잠깐 봤잖아. x의 값이 잘 봐. x의 값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로그를 취해 보잖아. 로그 x를 취해 보게 되면 얘 로그 취하게 되면은 0이죠. 얘는 선생님 볼 때 2가 돼줘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단순하잖아.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 정수 부분은 뭐가 되냐면 0. 그쵸? fx가 정수 부분 될 수 있다는 건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줄까? 얘는 0.뭐뭐뭐뭐도 될 수 있고 1.뭐뭐뭐뭐도 될 수 있고 얘는 또 2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 그럼 얘의 정수 부분 fx는 뭐가 되는 거야? 0인 경우 한번 카운트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fx가 1.뭐뭐의 정수 부분 1이 되는 케이스도 생각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가 될까? fx 정수 부분이 얘는 딱 2인 거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1부터 100까지의 정수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오케이? 그러면 fx가 선생님 0이 나오면은 봐봐. fx가 0이 나오면 x의 값 아까 선생님 말한 거 기억나? 얘는 x의 값이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분명히 0.뭐뭐뭐니까 1보다 작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 x의 값이 뭐가 될 수 있냐면 x의 값이 분명히 얘는 10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1보다는 크겠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 x의 값은 또 뭐가 된가? 그렇게 되면 10 이상 뭐가 되는 거죠? 얘는 100 미만이 돼줘야 되겠고. 세 번째는 x는 뭐가 될까? 딱 100이에요. 100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범위를. 그러면 선생님 책 보게 되면 봐. 책에서는 이제 이걸 fn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케이스라고 얘기된다고 되면 봐. 선생님은 그냥 x라고 놓고 풀게. x를 정수라고 놨으니까 선생님이 책에 있는 건 n이죠.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fx가 0이잖아요. 책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10은 fx 플러스 1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요 값이 지금 0이라는 거 아니야? 그쵸? 요 범주 내에서 이게 0이라고 되는 거니까 fx 플러스 10이 말이에요. 몇이 된다는 얘기죠? 요 값이 0이 들어가는 거니까 1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 선생님 로그 x 플러스 10이 1.뭐뭐뭐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1에서 여러분 이수 사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이래야지 이거의 정수 부분이 1.뭐뭐뭐가 돼서 1이 나오겠고, 그러니까 1과 이수 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10의 1제곱이 되겠고 x 플러스 10이 되겠고 100이 돼줘야 되겠네요. 그럼 x의 값은 맞죠? 넘어가게 되면 0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죠? 90. 그러면 선생님 여기 나왔지.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얘하고 그쵸? fx가 0이 되는 값도 만족을 하면서 요 값도 만족해 주는 값을 카운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둘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어요. 교집합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몇 나올까? n이란다. x가 0부터 9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x의 값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1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x의 값은 1, 2, 3, 점점점점점점 가서 뭐가 되는 거죠? 9. 그치? 왜냐면 지금 얘하고 얘와의 교집합은 그냥 얘가 나오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여기서 9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자 x가 10과 100 사이라고 얘기되면 알죠? fx의 값이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대신에 여기 보이시죠? 선생님 여기다가 1을 넣을 거야. 그렇게 되면 f의 x 플러스 10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로그 x 플러스 10이 뭐가 된 거? 2점 뭐뭐뭐뭐뭐. 그러니까 아 선생님 얘는 2하고 3 사이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0, 10, 10, 10, 10, 10 하면 증가함수니까 부등번호 안 바뀌겠고 얘는 100이 되겠고 얘는 1000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x의 값은 뭐가 나올까? 여러분 90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걸까? 아 100은 들어가야죠. 90에서부터 뭐 나오는 걸까? 990까지가 돼줘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개수 90부터 990인데 이게 맞는가? 아니지. 여기 봐. 이거야. 100까지 9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집합은 선생님이 뭐가 되는 거냐? x는 뭐가 되는 걸까? 두 번째 교집합이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아 이거 범위로 한번 썼다 갈까 선생님이? x의 값은 교집합이잖아요. 얘는 10부터 100까지가 되는 거니까 9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100. 90에서부터 여러분 100 미만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은 뭐야? 90, 91, 92, 99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서 보게 되면 얘는 10개가 나오겠고 여기는 9개가 나오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0이죠. 얘야말로 뭐 엄청 쉽지 않을까? 100이 된다고 되면 선생님 봐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2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 된다고 되면 선생님 fx 플러스 10이 얘가 3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얘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3.555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10의 값이 3에서부터 4 사이가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0은 뭐가 되는 1000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죠? 10,000까지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거 더 할 필요가 없지. 왜? 지금 범위가 딱 얘는 100밖에 안 나와. 근데 벌써 시작을 1000하고 10,000까지 가는 거니까 얘는 선생님이 동시에 만족한 구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답은 19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번 단순하죠. 우리 밑이 같지? 같으니까 얘는 로그 5에 그쵸?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하고 25가 되는 거니까 답은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 8번 문제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얘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x 이퀄 5라고 돼 있어.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원래 원형이 분명히 선생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빨리 여기 1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뭐가? y는 루그 6의 x-a가. 근데 그거를 x축으로 a만큼 b만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 선생님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뭐랄까 이렇게 이동되었고 뭐 이런 식이 나왔다고 된다고 되면 점근선 방향은 y축의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로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뭐가 되는 거죠? a만큼 이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까요? 그 점근선이 여러분 a가 5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b가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아이고 점근선이 안 닿아야 되는데 그치?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된다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밀었다라는 얘기가 될까? 5만큼 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y축의 이동은 어떻게 풀까 봤더니 f11 값이 9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11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9 로그 6에 11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 6에 더하기 b가 된다는 거죠. b는 그래서 8이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 된다? 12, 1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하죠? 다음 거 선생님 9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9번 문제도 선생님 좀 연습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5하고 6 A집합이 됐고 원소단위법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마3, 마2, 2, 3, 4. 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조건제시법이 C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조건제시법에 된다고 되면 항상 선생님 얘 먼저 하는 거 선생님도 맨 처음에 확인하는 거 항상 왼쪽 걸 얘기해요. 왜냐면 얘가 원소를 나타낼 거거든. 그 집합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건 항상 원소 얘를 보고 얘는 여기서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X로 돼 있으니까 X를 원소로 갖는 거죠. 그럼 그 X가 뭐가 되냐? 뒤에서 여러분 반드시 조건이 제시를. 조건이 이 원소를 하나 만들어낸단 말이죠. 갖고 여기는 X로 구성이 되는데 그 X가 뭐냐?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방정식이 있네요. 이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뭐가 되는 거? 그 X도 하필 뭐가 되는 거야? 실수라고 돼 있어. X n승이 있고 그치 실수만 뭐가 되는 거냐? 실수만 이걸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 만약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된다면 여기에 실수가 있나요? 그렇지. 이게 없다고 되면 얘는 그럼 원소가 없는 거겠지. 그렇지.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실수라고 돼 있는데 a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a는 여기서 뽑아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쵸? a집합에서 뽑아오라는 얘기가 되겠고 b집합 스몰 b는 뭐가 돼? b집합의 원소에서 하나 갖고 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x인데 자 x를 선생님 보세요. x를 자 x가 뭐가 되냐? x에다 a제곱으로 했더니 b가 돼.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x라는 거를 a제곱으로 키웠더니 b가 되냐? 그럼 b가 뭐가 되는? 그럼 이 x가 a제곱으로 키웠더니 b가 된다는 얘가 그럼 뿌리구나. 뿌리 근자 쓰는 거죠. 그럼 x가 뭐야? b의 a제곱근이라는 거죠. 그치? b의 뭐가 되는 거죠? a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앞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이게 10회니까 9회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실수라고 얘기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계속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y는 xa를 선생님이 그린다고 되면 선생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짝수가 된다고 되면 a가 짝수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홀수라면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되면 선생님 봐봐. A가 봐요. 5가 된다고 되면 5가 된다면 우리 여기 5가 A가 자 이런 거 아니겠어? Y가 X 5승이 된다고 되면 왼쪽에서 찾아야 되겠고 그렇죠? 얘가 y가 x의 6제곱인데 여기 되는 거잖아. 여기가 5가 들어가냐 6이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선생님 얘기가 마이너스 자 요게 b의 값이잖아. 요 값이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3이면 선생님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하나지?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된다고 되면 실수해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되면 역시 뭐가 돼? 바로 위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가 돼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하나가 돼줘야 되겠고 자 2로 올라갑니다. 2로 올라가게 되면 교점이 아까 여기 아시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것도 그럼 얘가 뭐가 하나 둘 셋 여기 2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쭉 올라가 볼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선생님이 몇이 나올까? 하나 둘 셋 그쵸? 하나 또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2가 되겠고 그쵸? 여기가 3이 되겠고 4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4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돼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럼 토탈 개수가 몇 개 나오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냐? NC라는 11개. 11개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 얘기도 좀 한번 선생님 얘기해 주면 이건 선생님이 특히 모의고사에도 엄청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특히 그러니까는 앞쪽에 배치된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3월 그쵸? 3월이 특히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좀 여러분들도 한번 반드시 학습을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니까 얘가 n이 홀수면 무조건 다 한 개죠. 그죠? 양 관계없이 얘가 1, 1, 1, 1, 1이 되겠고 짝수가 되게 되면 2, 2,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래서 그걸 한눈에 보여주려고 양쪽에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통신이론에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 B라고 돼 있고 뭐 헤르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신호 잡음 정렬고 B라고. 자 역시 선생님 단순대인 문제. 주파수 대역폭이 B. 그 다음에 X가 뭐냐? X가 뭐냐고 되면 신호 잡음 전력이라는 거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C가 뭐냐? 최대 전송 속도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 그쵸? 대역폭이 선생님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이거 일정하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변함이 없어. 상수 처리할 거고. 신호자음 전력비가 A에서 33A로 자 이겁니다. 얘가 X잖아. X를 A로 넣었을 때하고 X를 33A로 넣었을 때에 신호의 최대 전송 속도, 그쵸? 그게 C가 되는 거죠. 이때의 C 값하고 이때의 C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 된 게 2배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이걸 C1,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잖아. A를 넣었을 때. 그러면 선생님 봐봐. 이게 뭐라고 되는 거냐면 C1이 몇이 나올까? C1은 선생님 B는 뭔가요? 그럼 여러분 둘 다 일정하다라고 돼 있어. A를 넣었을 때하고 30 이거 많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B는 그대로 사용하세요. 상수 처리할 겁니다. 로그 2에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A가 돼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C2는 선생님 얘기는 C2의 값은 뭐가 돼? B는 동일하겠고 로그 2에 1 더하기 33A인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뭐 할까? C 2배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변성속도의 2배가 되었다라고 얘기되면 33으로 올렸더니 다시 얘기하면 C, 그쵸? C2의 값이 C1에다가 뭐가 돼? 2배를 했더니 같아지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B의 로그 2에 자 1 더하기 33A가 되겠고 는 B의 로그 2에 1 더하기 A가 되는 거 아니야? B하고 지워지게 되면 1 더하기 33A는 아니 그쵸? 여기 잘못했죠. BB는 지워지는데 선생님 지금 뭐가 빼먹었냐? 여기 앞에 2가 있어야 돼요. 그쵸? 미안합니다. 그래서 B하고 B는 지워지겠고 여기는 1 더하기 A에 우리 이 1을 올리자. 그렇죠? 그럼 제곱이 돼줘야 되겠어. 그렇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2A 더하기 A의 제곱이 되니까 지워지겠고 A의 제곱이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 31A가 돼서 0이 될 거예요. 그럼 A의 값은 0하고 31이니까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A의 값은 31. 그쵸?